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오늘 셀트리온에 대해서 좋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치료제 3종이 페루의 공공기관 입찰에서 성공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하루 종일 셀트리온은 이 기사로 도배되어 있다시피 했습니다. 트룩시마가 셀트리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저도 이 부분을 준비하려다가 결국 하루 종일 준비를 했는데요. 준비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좀 좋은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버티시거나 더 매수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노력해봤습니다. 자, 먼저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몇 가지 당부를 드리면, 아무래도 셀트리온이 이제 여러 사람을 좀 이렇게 희망 고문을 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제 저 신경 쓰이게 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주주고요, 주변 사람들도 주주고요, 손님들도 주주고, 뭐 가격은 써놨지만 물론 더 높은 가격에도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제 기다릴 때 기다리더라도 팩트를 좀 알고 기다리자라는 내용으로, 아무래도 증권사에 있다 보니까 많은 정보와 어떤 그런 근거들을 바탕으로 좀 객관적으로 주가를 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팩트에 근거해서 아무래도 좀 예민하신 분들이 있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재무제표 같은 것도 다른 유튜버들은 일반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엑셀로 다 만들어서 주가를 예측해 드리잖아요. 그럼 뭐 재미로 보실 수도 있지만 증권사가 예측한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비슷한 내용들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이 정도 가격이 적절한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5번이죠. 헬스케어 합병하고 나서 매출이 늘어나겠지만 결국 매출이 셀트리온 헬스케어한테 매출했던 부분을 어떻게 이제 녹여내느냐가 제일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1분기가 실적이 나오면 셀트리온이 이제 좋아졌던 부분, 그 다음에 헬스케어 합병하면서 뭐 마케팅 비용 판관비가 줄어드는 내용도 있겠지만 실제로 매출이 헬스케어한테 팔았던 것만큼은 다 나오진 못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반영이 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주가에 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좀 공유하고자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다. 말이 또 길어지네요. 아무튼 좋아요 눌러주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셀트리온 관련돼서 오늘 기사 내용을 살짝만 요약을 해드리면, 공공기관에 입찰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페루 공공기관에 입찰해서 시장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트룩시마 관련돼서 500ml짜리가 낙찰이 됐는데 보건부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보험공단의 입찰에서도 트룩시마 100ml짜리가 낙찰이 돼서 두 건을 통해서 50% 이상 페루 시장을 확보하게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제가 기분 나빠서 이렇게 기사를 써놓으면 어떡하냐 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2회에 걸쳐 트룩시마 500ml를 공급한다. 오케이. 근로자보험공단에 이달부터 1년간, 이달부터라고 이런 말을 쓰나요? 1년간 트룩시마 100ml를 공급한다 라고 밝혔다는데, 보통 계약건 공시할 때 계약 금액은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계약 금액과 계약 날짜, 혹은 뭐 날짜까지는 굳이 안 쓰더라도 기본적으로 뭐 2회 이렇게는 잘 안 하거든요. 이제 뭐 그래서 일단 계약 금액이 없다라는 거, 시장이 얼마나 큰데 사실 트룩시마 시장도 결코 작지 않거든요. 근데 계약 금액이 안 써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제가 이거 찾다가 오늘 날밤 샐 것 같아서 딱 마무리를 딱 끊고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페루 이 승인 당국에다가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 셀트리온 홈페이지에 보면 공시된 내용이 이거거든요. 해석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오늘 공시된 내용이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세르나스 이 GOB가 스페인어로 정부란 뜻이고요. P가 페루 최상위 도메인입니다. 그래서 정부기관에 보냈고요. 근데 이런 내용을 좀 알고 싶다,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뭐 정확한 내용을 좀 알려달라고 메일 보냈습니다. 그래서 트룩시마 100ml짜리 이런 것들 내용 써놨고요. 답변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오후에 보냈으니까 도저히 찾다가 안 돼가지고 보냈는데요. 아무튼 저한테는 도움이 된 내용들을 이제 뒤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페루 보건부한테 이제 2회에 걸쳐서 500ml 공급된다. 500mg. 그다음에 근로자보험공단에 1년간 100ml를 공급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갑자기 허주마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 추가적으로 램시마이스씨와 항암제 100여질마다 출시 예정이다라고 홈페이지에다가 딱 공시만 해놨습니다. 공시가 아니라 뉴스 기사를 약간 이제 업데이트 형식으로 해놨는데 내용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뭐 허주마 1년 동안 공급한다라고 되어 있고, 램시마이스씨야 뭐 유럽에서 점유율이 60%가 넘어가다 보니까 뭐 특별히 의의를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봤을 때, 백어젤만은 진짜 미미하거든요, 여러분들. 저번에 한번 다루어 드렸지만 백어젤만은 진짜 미미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큰 내용이라면 굳이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제가 블룸버그에서 이거를 찾아봤습니다. 증권사에 있으면 최대 장점이 결국에는 객관적인 숫자로 이제 좀 시장을 보는 것이 장점이자 단점일 수가 있겠지만, 아무튼 뭐 알아서 나쁠 건 없겠죠. 램시마와 셀트리온 대표적인 파이프라인 여기 있습니다. 램시마와 트룩시마, 램시마 SC, 허주마 이렇게 있고요. 오늘 이제 트룩시마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16년도부터 22년까지 있습니다. 23년은 아직 안 나왔고요. 그럼 보면 이제 16년도부터는 램시마가 시장을 거의 점유하다시피, 셀트리온 파이프라인을 점유하다시피 했었고 1%면 거의 뭐 10% 되는 수준이다라고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17년도부터는 셀트리온 이 대표 램시마가 본격적으로 파일을 키워가는 이제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커졌죠. 그래서 비중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왜냐하면 90%에서 50% 이렇게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대표적인 원투펀치 트룩시마가 올라오면서 비중이 줄어든 겁니다. 33%, 19%, 비중이 엄청나게 비싸졌어요. 한때는 역전하기도 했었고요. 트룩시마를 결코 작은 시장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셀트리온 파이프라인에서 실제로 커졌다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아무튼 트룩시마는 셀트리온의 대표적인 원투펀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허주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비중이 좀 미미합니다. 비중이 미미하고, 램시마 SC는 이제부터 시장이 커지고 있는 그런 단계인 거죠. 2%, 5%, 12%까지 대표적으로 셀트리온 1, 2, 3 펀치가 될 수 있는 이제 1, 2, 3 펀치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튼 시작을 좀 대충 이제 머릿속에 좀 그려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트룩시마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판매가 시작됐냐, EMA에서 찾아봤습니다. EMA가 유럽의 이제 의약품 에이전시, 성분명은 이 리툭시맙을 아셔야 되는데, 성분명 리툭시맙을 바탕으로 트룩시마라는 이름으로 유럽에서 판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판매된 디테일 내용을 보면 이 EMA의 프로덕트 넘버가 있고요. 바이오시밀러는 뭐 승인된 내용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미 기존 승인된 의약품하고 큰 차이가 없다, 바이오시밀러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고, 이 기존 승인됐던 의견을 줬던 당국이 헝가리 당국입니다. 여기 헝가리 써 있어요. 어디 써 있니? 헝가리. 그래서 헝가리에서 의견을 채택한 게 16년도 12월 15일이고 마케팅 승인이 발표된 날짜가 17년도부터다. 2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17년도부터 유럽에서는 승인이 났고 판매가 시작됐겠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에서 FDA 승인은 18년도에 났습니다. 트룩시마라는 이름으로 아까 보셨던 리툭시마 베이스로 그 근로자 보건공단에 100ml짜리, 그다음 보건부에다가 500ml짜리 납품한다라는 내용 아까 최초에 보셨죠. 이 두 가지를 인젝터블 주사 제형으로 처방할 수 있게 판매가 된 승인 난 상황이고, 그 승인 날짜는 2018년 11월 28일부터 승인돼서 FDA에서도 판매 승인 절차 이후에 판매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유럽은 17년, 미국은 18년도부터 판매가 되고 있다. 대충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이거는 셀트리온 홈페이지에 있는 IR 자료입니다. 업데이트가 느려요.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안 돼 있습니다. 열심히 좀 해야죠. 보시면 대표적인 유럽의 파이프라인 세 가지를 써놨습니다. 아시겠지만 인플럭시맙 있고 리툭시맙 있고 그다음에 트러스트 주맙 있습니다. 허주마고요. 허주마 너무 기대가 되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럭시맙은 램시마는 우리가 뭐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이 셀트리온의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래서 62.9%로 유럽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정도까지만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리툭시맙은 갈 길이 조금 더 먼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허주마 같은 경우에는 시장 자체가 뭐 엄청나게 뭐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당하게 잘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리툭시맙 같은 경우에는 20% 봐서 뭐 비슷하겠다라고 판단했는데 52%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 맙테라라고 있거든요. 맙테라. 로슈의 맙테라가 원투펀치 시장의 리툭시맙 바이오시밀러의 대표적인 주자인 줄 알았는데, 여기 보시면 A라고 해서 A 바이오시밀러가 50%나 차지하고 있는데 A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고생을 했어요. A가 뭐냐? 왜냐면 이 시장 자체가 작지 않거든요. 7조 7천억이거든요. 그러면 21년 기준이긴 한데, 왜냐면 휴미라 같은 경우에는 세계 제일의 넘버원 블록버스터 30조 이상 시장, 그 다음에 스텔라라도 엄청나게 시장이 크죠. 약 20조 가까운 시장. 그럼 대략 1년, 2년 지났다라고 봤을 때는, 왜냐면 이 오리지널 시장의 약은 못 찾겠더라고요. 오리지널 시장의 전자적인 파이는 못 찾았는데 약 7조 수준입니다. 엄청나게 크죠. 10조 정도까지 올라왔다라고 치면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리툭시맙 시장이에요. 근데 리툭산 매출을 보면 바이오 시밀러 시장은 20년도 기준으로 16억 달러다 나왔죠. 그러면 약 2조 수준이다.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작지 않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기사 구글에다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더블 체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더블 체크를. 왜냐하면 유사한 기사를 그대로 갖고 왔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16억 달러에 꽂혀가지고 이거 먼저 보여드리면 CD20 안티바디에 보면 리툭시맙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20년도였거든요. 20년도에 이제 152M 하면은 이게 한 16억, 17억만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 152가 이제 비슷한 숫자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있지만 뭐 참고적으로 해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거는 홈페이지 아까 그 셀트리온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23년 2분기 이후로 업데이트가 없었잖아요. 2분기 이후로. 근데 얘는 삼성 바이오 에피스 홈페이지인데 24년 1월까지 업데이트를 해놨습니다. 열심히 하는 거죠. 이 IR 팀에서, 재무팀에서. 그럼 바이오 시밀러 승인과 런칭, US에서 런칭한 그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는데, 온콜로지라고 하는 게 종양 쪽입니다. 종양, 뭐 암 이쪽이겠죠. 그러면은 리툭시맙 여기 있습니다. 되게 잘 돼 있어요. 리툭산의 성분을 바탕으로 97년부터 오리지널 약이 판매가 되고 있었고, 트룩시마, 반가운 트룩시마가 리툭시맙 성분으로 해서 셀트리온이 18년도부터 판매를 하고 있다. 미국에서. 아까 보셨죠, 여러분들. 미국의 FDA 승인이 2018년도에 났던 거. 그러니까 18년도부터 판매를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럭시안스가 화이자에서 19년도부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리아빈이가 결국에는 20년도부터 암젠한테 암젠이 리아빈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보면은 셀트리온이 가장 먼저 판매를 시작했고, 그 다음 화이자가 19년도부터 룩시언스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실리주맙도 여기 있어요. 우스테키누맙도 있고요. 스텔라라 있고, 악텐라 있죠. 여러분들 익숙하시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되게 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저도 주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근데 팩트를 아셔야 되니까 16억만 달러 여기 있네요. 16억 달러. 자꾸 16억만 달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16억 달러. 여기 보시면 18년도는 이제 리툭시맙의 트룩시마가 제일 아랫단에 돼 있고요. 그다음 룩시안스 화이자. 이 리아빈은 거의 없어요, 매출이. 근데 룩시안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요거거든요. 요거 52% 차지하고 있는 거. 52%. 23년도 시장인데 24년도 1분기까지 지금 보면은 요 절반이 한 40 정도 가까이 되면은 절반이잖아요. 40 한 5, 6. 근데 이게 지금 치고 올라온 것 같이 보여요. 록시안스가. 시장 점유율이 좀 밀리고 있는 건데 되게 신기한 게 트룩시마가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18년도부터 판매를 해서 19년도에 매출이 나왔고 실제로. 그리고 매출도 20년대까지만 해도 트룩시마가 앞서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비교를 해보면. 근데 문제는 21년도부터는 럭시안스 화이자가 역전을 해버려요. 되게 신기하죠. 먼저 나와서 시장을 점유한 줄 알았는데 셀트리온이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역전을 하고 이 차이가 점점 벌어집니다. 19랑 28로 더 벌어져요. 그리고 10 정도로.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점유율 보면은 더 벌어져 있다라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 팩트로 보면 페루에서 입찰하고 이런 부분들은 좋다 이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강력한 경쟁자가 있어서 도대체 바이오시밀러 먼저 진출을 했고 시장 자체도 작지도 않고 어느 정도 이제 소문이 났다라는 소리인데 어떻게 시장이 밀렸나라고 좀 봤더니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온콜로지 종양 쪽에 WAC는 이제 WAC는 도매 인수 가격입니다. 홀세일 애퀴지션 코스트라고 해서 도매 가격이고요. ASP는 평균 판매 가격입니다. 평균 판매가 평균 판매 가격이라고 해야겠네요. 평균 판매 가격. 24년 1분기까지니까 최신 자료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비교군과 비교해서 10%에서 25% 정도를 싸게 팔아야 되고, 그리고 최저 약값이 90%까지 싸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허셉틴 있죠. 허셉틴 오리지널 약 대비해서 나머지 약품 허주마도 여기에 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일단 먼저 보시면은 트러스트 주맙 오리지널 허셉틴 약은 4363의 도매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도매 가격은 아무래도 바이오시밀러들은 좀 싸게 팔아야겠죠. 싸게 팔고 있는데 허주마는 비싸게 팔고 있습니다. 10%밖에 할인을 안 해줘요. 할인폭은 10%에서 15% 정도 된다라는 의미고, 평균 판매 가격, 아무래도 약값이 오리지널이 비싸겠죠. 그리고 바이오시밀러들은 싸게 파는데 평균 가격이 이 정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여기 칸진티라고 있는데 오리지널 약 대비해서 10분의 1 가격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90%까지 약값을 세이브할 수 있는 게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게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적정하게 도매 가격을 팔고 그다음에 평균 판매 가격도 적절하게 판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회사도 있구나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를 여기를 쭉 가져오면은 리툭산 여기 있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리툭시마 있는데 500ml짜리가 있습니다. 500ml짜리는 아까 그 보건부에 팔고 있는 보건부 입찰에 성공했다라는 그런 내용. 사실은 이게 얼마나 계약금이고 얼마나 큰 규모인지를 판단하려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튼 뭐 내용을 몰라서 나쁠 건 없으니까 리톡산의 오리지널 약은 4698의 도매 가격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 우리 트룩시마, 그다음에 룩시안스, 리아빈 있거든요. 10% 싸게 파는 게 트룩시마고요. 딱 적당한 이제 레벨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룩시안스 같은 경우에는 도매 가격 엄청 싸게 팔아요. 싸게 팔죠. 진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평균 약값이 3736인데 오리지널 신약 기준으로 우리 트룩시마는 1496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룩시안스가 723에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값에 팔고 있어요. 반값에.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결국 박리담회 아니겠습니까? 먼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절반이면 저 같아도 흔들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 박리담회가 성공을 하면서 시장의 점유율 자체를 이 룩시언스 화이자한테 좀 빼앗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센트리온도 알고 있겠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할 텐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트룩시마는 작은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좀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또 생기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재밌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아시면은 분명히 셀트리온 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 자체가 좀 밀려 있다라는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고 물론 이 부분들을 좀 타개해 나가고 좀 여러 가지 역할들이 좀 필요로 한 상황이겠죠. 자, 마지막 차트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차트 그어놓은 거 보면은 이제 18만 원에서 19만 원 사이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지선은 견고하게 갖춰진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지지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어놨는데 점차적으로 파이가 이렇게 커지고 있어요. 캐파가 아래위로. 근데 조금만 더 봉이 진행이 되고 난다라고 한다면 여기만 한 번씩만 올라오면은 결국에는 이제 다음 레벨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19만 원 이상을 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요 사이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봉이 몇 개가 더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요 사이에서 단단하게 레인지가 형성이 될 것 같고 29일날 진펜터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출시가 되면서 이게 호재로 인식이 될지 악재로 인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까지는 좀 더 기다려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1분기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좀 단단하게 기다리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흔들려봤자 아무 의미 없고요. 지금은 그냥 사실상 그냥 관상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움직임이 없을 것 같아요. 1분기까지는. 왜냐하면 외국인이 안 들어올 거니까 내용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작은 불씨 하나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용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일 큰 문제가 4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정정 공시가 계속해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150억까지 줄었습니다. 4분기에 대비상이에요. 대비상. 이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또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